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강연 장소인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대학원 앞에서는 규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제34대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김민선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국무부가 6개월 만에 북한 여행 경보를 재발령하고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뉴욕시의 푸드카트에도 위생 등급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7번 전철을 비롯해 일부 전철이 올 연말부터 증편 운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미국에 도착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하버드 대학을 찾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건물 밖에서는 아베 총리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하버드 대학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학생들이 아베 총리의 과거사 부정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건물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수십 미터가량을 늘어선 학생들은 역사를 직시하라, 역사는 다시 쓸 수 있어도 진실은 결코 다시 쓸 수 없다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아베 총리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교 한인 학생회에서 한 150명 이상, 보스턴 지역의 한인들이 약 한 100분 정도 나오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항의 집회를 했고요. 또 그 학생들이 입장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그분들을 상대로도 저희가 이제 시위 내용들을 많이 알리고. 침묵의 마스크를 쓴 이용수 할머니는 불편한 몸에도 휠체어에 앉아 나는 일본군 성노예의 생존자다라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아베 총리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을 규탄했습니다. 9시경 대학에 도착한 아베 총리는 연설회장인 케네디 스쿨 앞 시위대를 의식해서인지 뒷문을 이용해 행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 쪽하고 사이드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저희가 지금 시위대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아베 총리가 들어온 입구는 후문 쪽이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많은 시위대에 계신 분들, 특히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죄를 지었으니 떳떳하게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똥문으로 다닌다라고 하시면서 뒷문으로 다니니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정문으로 다니겠습니까? 라고는 그런 총을 좀 해주셨고요. 한편 아베 총리는 연설회 중 청중으로부터 위안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위안부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제34대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김민선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장 당선증을 교부받은 김민선 후보는 오는 5월 1일부터 회장으로서의 첫 임기를 시작합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민선 후보가 역대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제34대 뉴욕 한인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어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한인동포 250여 명의 참석 아래 개최된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현진 선거관리위원장은 김민선 후보의 당선 사실을 공표하고 회장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그 결과 김민선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김민선 후보는 이 시간 이후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당선자의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으로 취임한 김민선 회장 당선자는 한인 동포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당선자는 동포들의 요청에 의해 탄핵된 민승기 회장이 왜 아직도 한인회관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임기를 뉴욕 한인회관에서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연히 한인 회장이니까 우리의 우리의 집인 한인회관에서 직무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민승기 쪽은 이미 동포들의 민의에 의해서 탄핵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시는 500여 분의 또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선 회장 당선자가 자신의 업무를 뉴욕 한인회관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미 회관을 차지하고 있는 민승기 회장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요 근래 취업 3순위 문호가 대폭 진전하면서 1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죠. 하지만 실제로는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략 1년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4월 현재 1단계 노동허가서 10개월, 2단계 이민 페티션 I-140이 4개월, 3단계 영주권 문호되기 4개월 등 처리 기간이 대략 1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취업 3순위 영주권 문호가 급진전되며 1년 안팎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민 대기자들의 기대보다 훨씬 느린 속도입니다. 3단계인 영주권 문호에서 컷오프 데이트가 급진전됐지만 1단계 노동허가서부터 1년 안팎이나 발목을 잡히고 2단계와 3단계 이민국 심사에서도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1년 내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 승인 과정에서 감사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 1년 7개월 이상의 심사 과정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2년을 훨씬 넘게 대기하는 이민 신청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미국인들에게 단체 여행도 안심할 수 없다며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북한 여행 경고를 다시 발령했는데요. 북한 여행 시 미국인들의 납치나 장기 억류의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23일 자체 여권 및 해외여행 관련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 여행 경고문에서 미국인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웹사이트에 북한 여행 경고를 발령하면서 북한 당국이 자국의 형법을 임의로 적용하기 때문에 체포 또는 장기 구금의 위험이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인이 북한에서 국내와 다른 해외여행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으로 체포와 장기 구금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비자 없이 북한 영토에 고의 또는 실수로 넘어간 미국인뿐만 아니라 합법적 비자로 입국한 미국인까지 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체 관광을 하거나 여행 안내원을 고용했다고 해도 북한 당국의 구금이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입국 시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고 통화 내용이 도청될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레스토랑을 상대로 ABC 3단계의 위생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뉴욕시의 푸드카트에도 위생 등급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길거리 음식도 한층 더 깨끗해질 전망입니다. 호세 페랄타 뉴욕주 상원 의원과 마르코스 크레스포 하원 의원은 최근 푸드카트에도 일반 레스토랑처럼 알파벳 위생 등급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일반 레스토랑 위생 등급은 A, B, C로 나뉘어져 있으며 A를 받으면 위생 관련 외부 신고가 없을 경우 1년 동안 재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단 벌점 14점인 B등급부터는 재검사가 실시되고 업주들은 검사 결과가 적힌 등급 카드를 식당 앞에 부착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한편 푸드카트는 2년마다 $200 상당의 관련 라이선스를 갱신하면서 의무적으로 위생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허술한 위생 규제로 관리와 단속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페랄타 의원은 푸드카트에도 등급을 명시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음식의 안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불교 원기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각 개교절 경축식이 개최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음 10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나누고 2부에서는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 등이 이어졌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원기 100주년을 맞이한 원불교가 개교를 기념하는 대각개교절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플러싱에 위치한 원불교 뉴욕교당 대법당에서 진행된 경축식에는 100여 명의 원불교 신자들이 참석해 경축기원과 교가 등을 부르며 원기 100주년을 자축했습니다. 원불교 뉴욕교당 강은희 교도회장은 모든 신자들이 지금까지 원불교의 가르침 아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나눔을 실천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음 100년을 위해 인류는 하나라는 믿음으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101년부터도 저희 원불교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우리는 모두가 한우란 한 가족, 인류는 하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원불교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진 2부 한마음잔치에서는 동아구연, 태권도 시범 등의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을 통해 신자들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7번 전철을 비롯해 일부 전철이 올 연말부터 증편 운행됩니다. 열차 대기 시간도 단축되고 정시 운행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해 전철 탑승객이 약 17억 5,100만 명에 달해 6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예산 160만 달러를 투입해 7번, 2번, LM전철 4개 노선을 12월부터 증편 운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7번 전철은 주중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편이 증편되고 평균 대기 시간이 4분 30초 이하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외 L노선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7편이, 2번 전철은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편이, M전철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1편이 증편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번 증편이 각 노선당 평균 이용객을 고려한 조치라며 열차 증편을 통해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정시 운행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 직원들은 항공 여행객들의 수화물 보안 검색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직원들의 수화물 절도 범죄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연방교통안전국 직원들의 수화물 절도 범죄가 3만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 직원들의 수화물 절도 범죄가 지난 5년 동안 3만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기간 수화물 절도로 발생한 피해 액수가 250만 달러에 육박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N은 지난 14일 마이애미 공항에서 근무하던 수화물 검색 요원들이 화물칸에서 승객들의 가방을 뒤지고 귀중품을 찾아 훔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이 공항 이용객들로부터 수화물 도난 신고가 잇따르자 마이애미 경찰이 화물칸에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끝에 직원들의 범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도 한국 등으로 향하는 항공 우편물만을 전문적으로 훔친 공항 직원 등 일당 5명이 검찰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관계자들은 귀중품의 경우 위탁 수화물로 맡기지 말고 기내로 가지고 탈 것을 강조했습니다. 수화물 분실에 대한 배상 책임은 국제항공협약에 따라 항공사나 공항 측이 아니라 여행객 본인에게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종별 소득 불균형은 아직도 미국 사회 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의 빈곤율도 인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히스패닉과 흑인은 30%를 훌쩍 넘었고 아시안 가구도 26.7%에 달했습니다. 뉴욕시 아동권익 옹호단체인 아동시민위원회가 발표한 2015 뉴욕시 아동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을 둔 아시안 가구의 26.7%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히스패닉과 흑인 가구의 빈곤율은 각각 38.9%, 32.5%로 높았고 백인 가구의 빈곤율이 18.1%로 가장 낮았습니다. 아시안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57,747달러로 백인 가구 평균 75,145달러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아동시민위원회는 2008년 최악의 경제 위기 이후 빈곤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3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를 데리고 있는 가정에 서민 주택 공급을 늘리고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아침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자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캘리포니아 보험 가입자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많은 한인들이 메디케어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환자들은 어디에서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메디켈에 가입한 한인들이 한인 주치의나 전문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족학교가 발표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시행 후 메디켈 이용 방식이 HMO로 바뀌면서 주치의를 찾고 전문의를 추천받는 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 메디칼은 HMO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요. 일단 주치의를 통해서 전문가 리퍼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찾아야 되고 인슈런스 컴퍼니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한인분들이 그런 것에 많이 익숙해지지 않으셔서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특히 보험 환불액이 너무 적어 의료 제공자들이 메디케어를 들고 온 환자들을 꺼리는 것도 한인들에게 불리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 저희 EU 케어 클리닉은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커뮤니티 클리닉으로서 메디칼의 신청부터 주치의 선정, 1차 진료, 그리고 2차 진료를 리퍼, 그리고 심리 상담까지 한 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U 케어 클리닉에서는 이 외에도 무료 유방암 검사와 피검사, 대장암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한인 주치의를 통해 외과 전문의를 소개받을 수 있어 의사소통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에서는 미인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인대회 참가자들에게 아찔한 절벽길을 하이힐을 신고 걷게 하는가 하면 번지점프까지 고난도의 심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험난하기로 유명한 허난성 라오진산. 좁다란 산길을 빨간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줄지어 올라갑니다. 해발 2,000m의 낭떠러지 위에서 굽 높은 하이힐까지 신은 채 걷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挺害怕的，特别有一段是，坑坑洼洼的，特别不好走，旁边就是千米深的悬崖。 아슬아슬한 절벽 워킹을 선보인 이들은 중국에서 열린 비키니 미인대회 후보들. 주최 측은 두려워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담력 테스트였다고 밝혔지만 추운 날씨에 비키니 차림으로 하이힐을 신고 절벽길을 걷게 한 건 고문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높다란 번지점프대에 올라간 여성들이 신호와 함께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중국의 유명 관광지 하이난섬의 홍보 대사를 뽑는 미인대회입니다. 공중에서 발이 묶인 채 머리로 풍선을 터뜨리는 이 과제를 통과해야 본선 진출이 가능합니다. 最难忘的体验就是蹦极，因为这是我人生第一次，而且我以前是比较恐高的。 극기 훈련에 버금가는 고난도의 심사를 치르면서도 참가자들은 최고의 미인이 되기 위해 한순간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중국 산시성에선 비키니에 가면을 쓴 차림의 여성들이 소젖짜기에 몰두했습니다. 한 줄로 소 옆에 정렬해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외모와 우유의 질, 혈통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최고의 젖소를 뽑는 젖소 선발대회인데 비키니 모델들을 동원한 겁니다. 长这么大第一次参加这种活动，而且我以前的话，我经常参加的是那种车模或者是礼仪之类的，但是这种牛模还是头一回。 젖소 선발대회는 유제품 소비 장려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행사. 하지만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소젖까지 직접 짜야 하느냐는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반쯤 연방국립공원관리청에 자유의 여신상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신자는 관광객들이 짐을 맡기는 락커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국립공원관리청은 즉각 리버티 섬에 있는 관광객들을 모두 섬 밖으로 대피시키고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중단했습니다. 이어 한 락커 속에서 의심스러운 상자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반쯤
맨하탄 펜스테이션 전철역 2 플랫폼에서 전동차가 진입하는 순간 한 노숙자가 53살 강모 씨를 선로로 밀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양팔을 다쳤지만 다행히 전동차가 오기 전에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과거에도 무려 42차례나 경찰에 체포된 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용의자를 살해 시도 혐의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중서부에 확산되고 있는 조류 독감이 북동부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네소타주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변종인 H5N2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를 올 들어 730만 마리 이상 폐사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어 아이오와주와 위스콘신주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농무부는 H5N2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확률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7시 30분쯤 로어 맨하탄 배터리파크 시티에 코요테가 출몰했습니다. 코요테는 약 1시간가량 경찰과 사투를 벌이다 생포된 뒤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올 들어 맨하탄에서는 벌써 4번이나 코요테가 출몰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는 지금이 코요테가 무리를 떠나 돌아다니는 시즌이라며 영역을 넓히려는 성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점차 흐려진 후 오후 늦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